이번 시간은 시딩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드럭을 처리해서 결과를 보는 우리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앞서서 셀 카운팅을 해서 세포를 심는, 어떻게 심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제 그 이후로는 세포를 심었으니까, 자, 세포를 이제, 심었다라는 게, 우리 논에 심는 것처럼 그런 심는다는 게 아니라 세포를 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세포를 깔았으니 그 위에다가 케미칼이나 드럭을 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습 때 요 세 가지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MTT 어세이라든지 DPPH, 요 DPPH는 항산화 측정을 보는 실험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NO 측정 같은 경우에는 항염을 보는 실험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진행하다 보면 프로젝트 수업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GRP 때 배웠던 이 GRP 실습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실험을 수행을 해서 결과를 내서 그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셨다가 프로젝트 할 때 문제 없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TT 어세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TT 어세이는 세포 생존율 검사라고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세포 생존율, 즉 저거 이제 글씨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세포가 얼마나 살았는지, 세포가 얼마만큼 살아있는지를 측정해주는 실험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적 같은 경우에는 MTT 어세이는 어떠한 시료가 세포에 어느 정도의 독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실험 방법으로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실험 방법이며, 또한 농도를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요 MTT 어세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해결이 돼야 되는 실험 방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떠한 신약이 이제 출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폐암 치료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어떠한 물질을 추출을 했는데 이 추출물을 가지고 폐암 치료제를 만들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추출물들이 어느 정도 농도에서 독성이 없는지, 이 추출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을 때 독성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실험 기법이 MTT 어세이예요. 그래서 독성이 없는 그곳을 찾아서 그 농도만큼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고농도, 예를 들어서 500 마이크로그램 퍼 ml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폐암 세포에다가 처리를 했는데 얘가 독성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농도는 고농도이기 때문에 얘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어떤 건기식을 먹거나 어떠한 약을 먹어도 성인 같은 경우에는 몇 개만 먹어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든 약들은 다 안전성 테스트를 다 거쳐서 그 농도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MTT 어세이를 가지고 농도를 설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세포가 죽는 독성 농도, 고농도인 그 독성 농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농도를 가지고 계속 드럭을 처리했다라고 하면 그 뒤에는 아무런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을 거예요. 세포가 다 죽는 것처럼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도 없는 것처럼 다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도를 설정하는 데 굉장히 매우 중요하고, 또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실험 방법이 이 MTT 어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진행이 돼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MTT 어세이를 실행하신 후에 적정한 농도를 설정한 후에 그 다음에 항산화를 보던 항염을 보던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스텝이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MTT 어세이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TT는 살아있는 세포에 녹지 않은 크리스탈로 환원이 됩니다. 자, DMS로 녹여서 이 크리스탈의 양을 측정하는 거, 스펙트로포토미터를 이용해서 흑강도로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요 세 번째 요 글인데요. 자, 죽은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이미 깨져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원력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서 자, 포마진도 형성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40 나노미터 파정에서 MTT를 확인을 하는 거고, 이때 세포가 얼마나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측정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포 생존율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서 실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포 독성까지 하기에 처음에 셀을 시딩해야 되고, 셀 카운팅을 해서 셀 시딩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드럭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MTT를 확인을 해서 결과를 보는 거. 요렇게까지가 MTT 어세이를 보는 요 단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셀 시딩하는 거. 셀 시딩하는 거는 MTT 어세이는 96일에다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96일에다가 시딩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96일에 들어가는 최대 볼륨은 이렇게 100 마이크로리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100 마이크로리터에 몇 개를 심을 거냐면 5,000개를 심을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자, 5,000개를, 즉 웰당, 즉 요 동그라미 하나당 여기에다가 5,000개의 셀을 심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 그림을 한번 참고를 해 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 부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세포를 심어주세요. 자, 웰당 5,000개씩 심어주세요 라고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컬처 디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키우고 있던 컬처 디시, 그쵸? 본인들이 키우고 있는 거에서 얘네들을 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떼어내야 되겠죠. 자, 셀을 떼어낸 걸 가지고 센트리퓨즈를 돌려가지고 워싱 작업까지 다 맞춘 다음에 펠렛을 보고, 자, 요 펠렛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조교님한테 확인하면 양을 알려주실 거라고 했었죠. 그 양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리서스펜션, 파이페팅을 진행을 해서 잘 섞은 다음에 자, 얘를 가지고 15 마이크로리터 따고 트리판블루 15 마이크로리터를 따서 카운팅을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카운팅을 진행을 해서 웰당 그러면 계산을 할 때 내가 나온 셀수, 내가 센 셀수의 나누기 칸수, 그 다음에 희석 배수 곱하기 2 곱하기 x는 어떻게 되냐면 5 곱하기 10의 30%셀 웰당이었죠. 웰 곱하기, 자, 지금 1번부터 11번까지 하고 C에서 F까지 한대요. 그럼 하나, 둘, 셋, 4개고 지금 11개니까 총 44웰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셨죠? 44웰인데 여기에 최종 볼륨이 100람다씩 들어가기 때문에 4,400 마이크로리터가 필요한데 이거를 ml로 바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또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5ml로 넉넉하게 합시다. 자, 그럼 5ml로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만약에 셀을 센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개가 나왔다. 칸수가 뭐 10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뭐 5 곱하기 2 곱하기 10의 4승 per 셀 곱하기 ml x는 요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ml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얘는 100 마이크로리터라고 했었죠. 얘 웰은 96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5 곱하기 10의 4승 per 셀 per ml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얘가 여기 오고 곱하기 5 해서 얘 약분되고 얘 계산해서 x 값을 구한 게 셀 수가 되고 거기 이 셀 수를 어디서 빼야 된다? 요 총 내가 사용하기로 했던 요 ml을 뺀 나머지가 배지 값이 된다라고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셀을 시딩을 다 해줬어요. 자, 셀 시딩을 해준 다음에 셀을 이렇게 그러면은 요 외당 5,000개씩 셀이 시딩이 된 거예요. 아셨죠? 시딩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고 얘를 다시 인큐베이터에 넣어주면 됩니다.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자, 24시간 동안 반응을 시켜주면 얘가 여기에서 저 웰에서 또 다리를 뻗으면서 부착세포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뻗으면서 이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그럼 24시간이 지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세포에 처리할 드럭을 저기다가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한번 이제 시딩하는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어떻게 시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이거 영상을 보면서 부가적인 또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세포를 리서스펜션까지 해둔 거예요. 리서스펜션을 했기 때문에 그 조교님한테 확인받는 그 단계까지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다 카운팅을 했을 거예요. 카운팅을 했으면 아까 전에 배지는 얼마 들어가고 세포는 얼마 들어간다 계산한다 그랬죠. 자, 그걸 가지고 배지를 이제 여기 두꺼운 50ml 코니카 튜브에 넣을 거예요. 배지가 예를 들어서 5.5ml이 들어가고 셀이 500마이크로리터가 들어간다라고 가정하면 총 6ml이 태워지겠죠. 자, 이때 사용하는 배지는 다 완전 배지입니다. 배지가 훨씬 더 볼륨이 더 많기 때문에 배지를 먼저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 센 거, 개수 센 거 있죠. 조교님이 알려주신 거에다 개수 센 거만큼만 따서 저기다가 섞어주는 거예요. 50ml 코니카 튜브에 배지 넣어준 데다가. 자, 그 다음에 잘 섞어준 다음에 쟤를 가지고 또 페트리 디시. 자, 페트리 디시는 코팅이 된, 언코팅된 거예요. 언코팅. 그렇기 때문에 셀이 부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페트리 디시랑 셀커처 디시랑은 또 비슷하게 생겨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해요. 근데 둘의 차이점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할 때 제가 그거 차이점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컬처 디시 하는데 페트리 디시에 키우면 셀 안 자라요. 안 붙어요. 자, 페트리 디시에다 그냥 넣어줘서 저렇게 약간 기울인 다음에 그냥 잘 섞어준 거를 여기다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멀티파이펫을 이용해서 아까 최대 들어갈 수 있는 볼륨이 100 마이크로리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자, 100 마이크로리터 따게끔 멀티파이펫을 조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0 마이크로리터씩 동등하게 따서, 자, 저때 주의해야 될 점이 가생이 쪽에는 파이페팅이 다 안 달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한번 딱 당겨 봤을 때 볼륨이 정확하지가 않다 이러면은 다시 뺐다가 다시 해야 돼요. 동등한 게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웰당 이렇게 5,000개씩 시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려우면 저렇게 한꺼번에 다 하려고 안 하시면 됩니다. 주교님은 지금 여러 개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건데 저렇게 말고 4개, 4개씩 해서 더 훨씬 더 따기 편하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웰당 5,000개를 시딩을 해준 다음에 이때 중요할 거, 자, 옆으로 이제 저 96일을 이렇게 살살살살 톡톡톡톡 쳐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팍팍 치면 저 셀이 저 위 천장으로 붙어요. 자, 그러면 컨탑 나기도 하고 셀이 나왔다는 거는 웰당 5,000개가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톡톡톡톡 쳐줘서 셀들이 가생이로 가지 않게끔 잘 퍼지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24시간 동안 하루 정도 인큐베이터에다가 넣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세포를 뗀 다음에 다른 플레이트에다가 지금 다시 넣어준 거니까 그 세포가 다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붙을 수 있게 그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최소 24시간 정도는 걸린다라는 거고 사실은 셀 특성에 따라서 어떤 세포는 2시간 만에 붙기도 하고 어떤 시간은 뭐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노멀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대부분 시딩을 한 후에는 24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세포 실험을 할 때 보면 이게 바로바로 하나하나 스텝이 바로 되지 않아요.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내가 또 이걸 처리해주고 또 기다리고 약 처리하는데 또 이틀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 본인의 스케줄을 되게 정확하게 잘 짜야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번에 성공하실 수도 있지만 실험 결과가 안 좋아서 다시 실험을 진행할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스케줄을 제대로 짜지 않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막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그 기간 내에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실습만큼 때는 사실 실습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실습 시간일 때 여러분들이 조금 자기 그 스케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짜서 이렇게 계획을 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인큐베이터에서 시딩하는데 하루 걸려요 라고 얘기를 다 해드릴 거니까 본인이 프로젝트 수업할 때 나는 이거 실험할 때 하루 걸리니까 그 다음에 시딩하는 건 또 얼마나 걸리고 그래서 본인이 잘 스케줄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드럭 처리예요. 자, 그 시딩을 하고 하루가 지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드럭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될 건데 드럭이라고 하면은 약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약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제약회사가 출시할 어떠한 상품에 인해서 상품을 가지고 미리 실험을 진행을 해볼 수도 있고 어떠한 추출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떠한 케미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그걸 드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드럭을 아까 심어놓은 그 시딩해놓은 거기에다가 이제 트리트를 해줄 거예요. 트리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자, 이때 시리얼 다일루션이라는 방법이 요 드럭 처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플레이트에 있는 배지를 모두 제거합니다. 아까 전에 100 마이크로리터씩 다 시딩을 해놨죠. 자, 그러면 지금 그 웰당, 지금 요 웰당
배지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이번에 사용할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주들은 어떻다? 다 부착세포다. 그쵸? 바닥에 붙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얘네들이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딱 붙어서 안정적으로 붙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석션기를 이용하거나, 근데 여기 96일은 너무 그 웰이 작기 때문에 석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펫을 이용해서 배지를 모두 다 제거해서 버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웰에 새로운 배지를 100마이크로리터씩을 다시 또 넣어줘요. 자,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가운데에다가 그냥 쏴버리면 세포들이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항상 가에다가 그 테두리 가쪽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배지나 이런 거 쓸 때는 항상 벽에 대고 파이패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 1.5mm의 튜브는 이렇게 생긴 조그만 EP 튜브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EP 튜브. 자, EP 튜브에 배지 500 마이크로리터예요. 500 마이크로리터와 드럭 5 마이크로리터를 넣고 섞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것 뿐이지 드럭에 따라서 농도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 세포 독성을 보기 위해서 농도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네 조마다 추출할 추출물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농도가 다 다르고 드럭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농도가 다 달라집니다. 요거 처음은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농도를 설정할 때 요거 처음에 거의 500에 5람다 정도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한 100배 정도를 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드럭 원에 5 마이크로리터에 요게 배지를 넣고 배지를 500 마이크로리터를 넣은 상태에서 드럭을 얼마나 치라는 거예요? 5 마이크로리터를 여기다 친다는 거는 100배가 묽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배 희석을 해서 시작을 일단 해볼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의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넣어준 다음에 자 4번을 보면 3번에서 만든 배지를 플레이트 첫 번째 4칸에 외당 100 마이크로리터씩 넣는다. 자 3번에서 만든 배지를 플레이트 첫 번째 줄 요 4칸에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지금 사실 개인적인 성향이긴 한데 자, 첫 번째 넣으셔도 되고 맨 마지막에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저는 실험을 예전에 했을 때 저는 항상 컨트롤을 이쪽에 놓고 여기다가 고농도를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컨트롤을 왼쪽에 처리할 건지 오른쪽에 처리할 건지 본인이 선택을 하시되 여기가 고농도로 할 건지 오른쪽을 고농도로 할 것도 본인이 선택을 하신 후에 중요한 거는 어떻게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본인이 어디가 컨트롤을 할 거고 어디가 고농도를 처리할 건지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지금 요 3번에서 만든 배지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 원액을 100배 희석한 요게 들어가 있는 거죠. 얘를 여기에 처음에 이렇게 다 넣었어요. 자, 요거대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웰에다가 요 4개에다가 100마이크로씩 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3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500 마이크로리터 플러스 5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지금 최소 505 정도의 볼륨인 거죠. 근데 거기서 100씩 따랬잖아요. 그쵸? 100씩 따서 각각 웰에 넣으래요.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이렇게 넣으래요. 그러면 400 마이크로리터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 지금 505 정도가 있으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잘 섞은 거를 가지고 또 잘 따야 돼요. 요 잘 섞은 거, 막 섞은 거를 파이페팅 한 걸 가지고 따서 100, 100, 100, 100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칸에 넣어주면 여기가 고농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가장 고농도가 될 거고 이쪽 칸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희석을 시켜줄 건데 자, 이렇게 희석을 시키는 거를 우리가 시리얼 다일루션이다 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시리얼 다일루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리얼 다일루션이 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멀티 파이펫을 이용해서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얘 지금 원래 첫 번째 칸뿐만이 아니라 자, 2번 한번 다시 보세요. 2번에 뭐 들어간다 그랬어요? 모든 웰에 완전 배지 그냥 세 배지를 100 마이크로리터씩 다 넣는다 그랬죠. 다시. 자, 그러면 모든 웰에 지금 다 100 마이크로리터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지가. 맞죠? 그리고 심지어 셀도 요 안에 다 지금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자, 근데 첫 번째 웰에다가 아까 전에 요걸 넣으라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웰에 지금 부피가 얼마인 거예요? 200 마이크로리터의 볼륨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자, 얘만 200이고 첫 번째만 200이고 나머지 2번부터 12번까지는 어때요? 아닙니다. 아셨죠? 지금 다 100인 거예요. 이 첫 번째 웰 빼고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멀티파이펫을 이용해서 자, 여기 첫 번째 웰에서 100을 땁니다. 자, 100을 따면 첫 번째 볼륨은 다시 100이 될 거고 옆으로 자, 100을 딴 다음에 옆에 웰로 뿌려줘서 이제 파이페팅 해줍니다. 파이페팅 해준 다음에 다시 또 100을 따서 옆에다 옮기고 또 파이페팅 해주고 다시 100을 따서 옮기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얘가 원래 여기다 100을 옮겼으니까 얘는 100이 될 거고 얘는 200이 되는데 얘가 파이페팅 한 다음에 여기서 또 100을 따서 여기 또 넘기니까 얘는 또 100이 남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모든 일단 저 웰에다가 요 기본적인 요 웰에다가는 다 100 마이크로리터를 처리한 후인데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웰에 가장 고농도를 먼저 100을 다시 넣어준 다음에 파이페팅에서 100 따서 다시 100 넣고 파이페팅에서 따서 100 넣고 이렇게 하면 얘가 처음에 200이긴 했지만 얘가 100을 따는 거고 또 100을 따고 100을 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볼륨이 100, 100, 100, 100 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100이었는데 100을 넣고 100이었는데 100을 넣은 거니까 얘가 몇 배 희석이 되는 거냐면 2배 희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또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거는 희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희석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내가 100을 갖고 있었는데 100에 새로운 물질을 넣었어. 그럼 얘 약분하면 돼요. 그러면 1대1이죠. 자, 그럼 얘를 그냥 더하면 얘는 그냥 2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쉬워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 마이크로리터에 뭐를 넣었는데 90 마이크로리터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몇 배일까요? 얘는 약분하면 1하고 9가 되겠죠. 자, 얘 더하면 자, 10배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2하고 8을 2 마이크로리터에 8 마이크로리터를 넣는다고 칩시다. 자, 얘는 약분하면 1하고 4가 되겠죠. 얘는 몇 배 희석을 한 거냐면 얘는 5배 희석을 한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100배를 희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1에 99 넣으셔도 되고 얘 2 곱하기 해서 얘도 2를 곱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럼 40에 80인 만약에 40 마이크로리터에 80을 넣는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4에서 1대2가 되죠. 그럼 얘네들은 뭐 3배 희석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한 거를 더하면 그 값이 나와요. 그게 몇 배인지. 그래서 지금 100 넣은 거에서 100을 따서 다시 여기 100 있는 데다 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약분하면 1대1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2배 희석이 되는 거예요. 2배씩. 즉 시리얼 다일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2배씩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도 2배 희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49mm물이었는데 이렇게 2배 마우스 보세요. 2배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쭉 100 따고 옮겼다가 100 따고 옮겼다가 100 따고 옮겼다가 쭉 넘기다가 자 11번이 지금 현재 컨트롤로 한다고 했었죠. 요 11웰 빼고 여기 딱 10웰까지 왔을 때 얘는 지금 200일 거 아니에요. 그쵸? 200에서 그럼 얘는 또 100을 따서
이쪽으로 옮기면 드럭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컨트롤러 쓸 거예요. 컨트롤은 뭐냐면 아무것도 처리 안 한 상태. 그냥 대조군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러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세포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웰에서는 100 딴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100 마이크로리터 따서 얘는 그냥 버리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 컨트롤 상태에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배지가 100 마이크로리터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 모든 웰에 처음에 다 100 마이크로리터씩 완전 배지 새 거를 넣어준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처리할 드럭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농도를 알려드릴 거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배지에다가 5람다를 섞었대요. 즉 100배 희석을 한 거예요. 100배 희석을 한 상태에서 자, 얘가 고농도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EP 튜브에서 각각 100씩 따서 이렇게 100람다, 100마이크로, 100마이크로 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 안에서 100씩 4번을 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00씩 다 옮겨주면 얘는 볼륨이 200이 될 거예요. 그쵸? 자, 200이 된 상태에서 파이페팅 했다가 100 따서 옮겨주고, 그럼 여기가 200이 되겠죠. 얘는 100이 되고, 또 따서 옮겨주고 하면서 얘네들은 서로 2배씩 희석이 되고, 볼륨이 200이었다가 100이 됐다가 100이 됐다가 막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웰에서도 얘한테 100을 넣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분명히 넣지 말라고 했는데도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조군 그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컨트롤이 없으면 실험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요 100에서는 버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에는 그러면 배지가 없나요? 아니죠. 처음에 100 마이크로리터를 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세포랑 배지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시리얼 다일루션, 투폴드 다일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트롤을 굳이 여기 오른쪽에 하지 않고 왼쪽에 처음에 첫 웰에 하실 거고 만약에 고농도를 여기다 치실 거면 여기다 고농도 쳐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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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쭉 가다가 두 번째 웰에서 나온 100 마이크로리터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컨트롤을 쓸 거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실습하실 때 헷갈리지 마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100 따고 파이페팅 했다가 100을 따서 다시 옆 웰에다가 옮겨서 또 이렇게 파이페팅 했다가 옮기는 때 파이페팅을 얘를 5번 했으면 똑같이 5번을 해야 돼요. 모든 웰의 개수를 맞춰주고, 자, 그럼 파이페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직 숙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페팅을 하다 보면 분명히 버블이 생길 거예요. 근데 버블이 생기면 그 위에서 세포가 자라지 않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버블이 없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버블을 없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거기 그 파이펫 팁을 저 웰 깊숙이 툭 박아요. 그러면은 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 바닥에 세포가 자라고 있죠. 거기를 딱 치면 그만큼 팁이 단 만큼 세포가 다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원이 있으면, 자, 이렇게 제가 측면으로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하면 팁을 최대한 여기다가 대놓고 하셔야 돼요. 이 끝에다가. 그치만 빨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배지가 이렇게 담겨가 있는 곳에 배지가 이렇게 담겨 있겠죠? 담겨 있는 곳에 어느 정도 담겨야지 얘를 빨아들일 수는 있겠죠. 그렇다 그래서 이 가운데 정면을 이렇게 푹 찍으면 이 세포들이 다 다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주의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MTT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자, 드럭 처리를 하고 나서 그 96의 플레이트를 어떻게 하냐면, 자, 드럭을 처리를 하고 나서 96의 플레이트를 다시 인큐베이션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24시간 정도 다시 그 드럭이 그 세포의 약을 먹을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루 정도는 인큐베이터에 보관을 하는데,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것도 어떤 드럭이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24시간, 어떤 거는 뭐 48시간 이러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잡아요? 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드럭 처리하는 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시면 논문에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신약을 만든다고 할 때는 24시간도 해보고 48시간도 해보고 72시간도 해보고 다양하게 모든 실험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어렵다는 거고, 어떠한 논문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없는 드럭이라면, 신약을 개발하거나 하는 거라면 본인이 다 경험을 해봐야 돼서 본인이 미리미리 다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24시간 정도만 할 거예요.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드릴 거고, 24시간 동안 반응을 시켜서 그 다음날 다시 그 96일을 꺼내주는 겁니다. 자, 96일을 꺼내고 났을 때 다음 단계가 이 단계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있는 외래에 MTT 솔루션이라는 시약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배지가 있는 상태에서, 자, 배지가 있는 상태에서 50마이크로리터씩 모든 그 외래 다 처리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플레이트를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주고 인큐베이터에 2시간 정도 반응을 시켜줍니다. 자, 2시간이 지난 후에 안에 있는 모든 배지를 제거해 주는데 이때 그냥 탁탁 털어버리면 돼요. 자, 그리고 이때 MTT 처리할 때부터는, 자, 여기 탁탁 털리고 날 때부터는 클린 벤치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묽은 상태 아니어도 돼요. 이제부터는 다 이상 다시 얘를 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울 게 아니라 이제 결과를 볼 거기 때문에 뭐 오염되거나 이런 거에는 상관이 없어서, 자, 밖에다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털어버리면 돼요. 왜? 그래도 밑에 바닥에 셀이 붙어 있기 때문에 탁탁 털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배지가 없는 상태, 얘는 배지가 없는 상태, 이 단계는 배지가 없는 상태에서 외당 150 마이크로리터씩의 DMSO라는 시약을 나눠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DMSO 시약을 넣어준 다음에 넣어주면 얘네들이 보라색 깔빛을 띠면서 어떠한 크리스탈 형태를 막 띄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아까 전에 이렇게 쭉 넣다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었는데 11번까지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자, 12에다가 12번에 있는 어떠한 아무것도 없던 그 빈 웰에다가 그냥 요 DMSO를 똑같이 150씩 넣어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블랭크로 쓰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엘라이저 리더기가 있어요. 엘라이저 리더기를 이용해서 흑광도 540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한 다음에 측정된 그 값을 가지고 그래프화를 하시면 됩니다. 요 그래프화 하는 것도 제가 나중에 만났을 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어쨌든 요렇게 해서 결과의 흑광도를 보고 그 흑광도 양을 보고, 아, 세포가 죽었다, 세포가 살았다, 요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요 DMSO를 처리를 하고 나서 보라 색깔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보라색을 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두고 찍으면 얘네들이 흑광도가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톡톡톡톡 쳐줘가지고 얘네들이 다 크리스탈이 다 완전히 녹게끔 다 해준 상태에서 찍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NTT 처리를 해서 나온 흑광도를 가지고 농도를 설정하고, 아, 이 드럭이 어떠한 농도에서부터 안전하구나, 아, 어떤 농도에서는 독성이 있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엘라이저 리더기라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긴 기계에다가 이렇게 96기 플레이트를 넣어서 540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드럭 처리하고 MTT 처리해서 보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셀 시딩을 해서 시딩을 한 상태에서 24시간 지나고 하루 정도 지난 거에서 이제 꺼낸 거예요. 그래서 배지가 다 있는 상태죠. 지금 아무것도 처리 안 하고 그냥 아까 외당 5,000개 셀만 심은 겁니다.
자, 이것도 페트리 디시예요. 그냥 버릴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울여서 벽에다가 웬만하면 직접적으로 대지 않고 있는 배지는 버려줍니다. 자, 이거는 밖에 나가서 탁탁 털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여기다가 다시 약 쳐가지고 다시 인큐베이터 들어갈 거죠. 이렇게 살짝 기울인 다음에 벽 쪽에다 대서 빨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시면 세포에 안 닿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 배지를 완전히 못 빨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나중에 안 빨아들인 거는 하나하나 파이프 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최대한 빨아들이시면 돼요. 다 저렇게 한 다음에 새로운 배지 DMEM이에요. 멀티파이펫 이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페트리 디시에다가 새로운 배지를 그냥 부은 거예요. 저건 그냥 배지만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아니고 배지만 들어있는 거고. 자, 제가 요거 100마이크로리터씩 넣으라고 했어요. 모든 웰에. 항상 볼륨이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 명이 쓰다 보니까 고장나는 것도 있고 고장난 것도 있을 거예요. 저렇게 다 안 해도 되고 꼭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에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세포하고 완전 배지만 들어있는 상태로 지금 100람다씩 100마이크로리터씩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드럭입니다. 약물이에요. 500에 5마이크로리터고 넣었다고 가정하고, 자, 거기서 항상 모든 걸 딸 때는 여러분들 파이페팅 하고 나서 따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꼭 몸에 습관을 드셔야 돼요. 조교님은 200을 땄을 거예요. 왜냐면 100씩 다 따셔도 되는데 조교님은 200을 넣었어요. 애초에 이렇게 희석을 해서 200을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200을 넣었으면 첫 번째 웰은 지금 200일 거죠. 볼륨이. 정확하게 농도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드럭을 선택하고 이런 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지금 100 따서 옆에 옮겼죠. 자, 파이페팅을 한 번, 두 번, 세 번 했으면 비슷하게 동일하게 해서 옆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버블도 많이 생기고 또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셀을 밑에 있는 셀을 다 긁힌다든지 너무 세게 파이페팅을 해서 직접적으로 해서 셀이 다 띄어진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같은 조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 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조교님이 빨리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제 벽면에다 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측면에다 약간 지금 기울여서 들어서 기울인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버블이 최대한 안 생기게 한 다음에 마지막 웰에서 다음 거 넘어가지 않고, 왜? 컨트롤러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거는 버려준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드럭이 쳐진 거고 투폴드로 다일루션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저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저걸 가지고 24시간 동안 또 인큐베이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인큐베이터에 처리를 해서 그냥 반응을 시킨 거예요. 자, 24시간 지나고 난 뒤에 영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MTT 시약이에요. MTT 시약은 햇빛에 보면 되지 않기 때문에 호일로 쌓여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배지가 있는 상태에서 50마이크로리터를 넣으라고 했어요.
항상 저런 거는 공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직접적으로 파이펫에 대지 않고 이렇게 따로 부어준다든지 이렇게 크게 덜어놓고 사용하는 게 좋아요. 모든 학생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여유 있게 MTT 시약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자, 지금 보면 조교님 앞에 있는 베지 색깔이 지금 셀이 들어있는 색이 굉장히 노란색이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원래 베지가 핑크색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핑크색이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왜 노랗냐면 우리가 처리한 드럭이 과산화수소였기 때문에 얘는 노래지는 건데 내가 셀 컬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음날 봤는데 내 베지가 노래요. 자기 베지가 노래. 자, 그러면 노란색이야. 그러면 그거는 배지에 영양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 죽기 직전이다 라고 세포가 지금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노랗게 될 때까지는 절대 셀을 키우시면 이미 컨디션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노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약물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된 건데 여러분들 그냥 세포 개대할 때 제가 매일매일 개대하고 매일매일 유지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매일매일 개대할 때 자기 배지 색깔이 노라니까 즉 컴플런시가 70, 80이 됐는데 안 바꿔주고 그게 더 오버가 됐다라고 하면은 배지 색깔들이 노랗게 변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컨디션 다 망가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끔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지금 저거를 이제 DMSO 50을 저렇게 각 웰에다가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 50씩 따가지고 50 마이크로리터씩 따서 배지가 있는 상태에서 넣어주면 돼요. 요거는 조금 빨리 돌려볼게요. 자, 벽 쪽에 대고 그냥 넣으시면 돼요. 50씩. 다 넣었으면 요렇게 컨트롤까지 다 넣는 거예요. 다 넣었으면 요렇게 호일을 싸서 인큐베이터에다가 2시간 정도 방치를 하는데 이때 어떤 건지 모르니까 당연히 자기 이름 레이블링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자, 2시간이 지나고 났어요. 자, 그럼 여기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이 뜹니다. 보라색이 뜨면 이때는 다 나와서 하셔도 돼요. 인기 클린벤치가 아니라 나와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 탁탁탁탁 다 털어준 다음에 그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지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말린다고 뒤집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DMSO예요. 자, DMSO, 디메틸 설프옥사이드라고 해서 DMSO라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손으로 만지면은 되게 미끌거리고 막 되게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요거는 장갑 가지고 만져야 돼요. 자, 얘를 가지고 150 마이크로리터씩 부어줍니다. 모든 웰에 다 부어주고 아까 전에 블랭크 하나 만들기 위해서 끝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자, 다 넣어준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보라색이 보일 거예요. 그쵸? 얘를 가지고 이렇게 잘 톡톡톡 쳐서 녹여주는 겁니다. 또 이때 넘어가면 다른 웰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과가 다 틀려지겠죠. 이 톡톡톡톡 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이패팅 그냥 거기만 파이패팅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엘라이저 리더기로 가져가서 540 나노미터로 찍으셔서 흑강도가 나오면 이제 그걸 수치화가 된 거니까 그 수치화된 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 생존율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세포 생존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 세포가 만약에 지금 보라색을 띠는데 세포가 죽으면 보라색이 좀 투명한 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셀이 많으면 더 보라색을 띨 거예요. 즉 투명한 색을 띈다니까 보라색이 덜 띈다라는 거는 세포가 그만큼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포가 죽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독성이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약물에 대한. 그러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 거 독성 있는 거니까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농도, 내가 처리한 그 농도가 독성이 있다는 거고 전체가 다 하얗게 되면 그 약물은 진짜 쓰면 안 되지만 어느 특정 그 고농도만 만약에 세포가 죽었다. 근데 그 고농도 말고 밑에 그 농도는 보라색이다. 그러면은 그 고농도를 제외한 부분만 제외하고 밑에 부분을 쓰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10마이크로리터에 자 여기 보시면 10마이크로리터에서 10마이크로몰에서 독성이 있어요. 근데 8마이크로몰에서는 독성이 없었어요. 자, 7마이크로몰에도 독성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버리고 이 약물은 이 이하부터 농도를 쳐서 쓰면 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3마이크로까지 갔는데 갑자기 세포가 죽고 1마이크로몰인데 세포가 죽어요. 갑자기. 그러면 이거는 이빨이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험이 잘못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다 사는데 뭐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얘네는 죽은 거니까 얘네만 쓰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막 이빨 빠지고 누구는 막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얘를 빼고 얘네만 제외해서 쓰자니 얘도 죽으니까 이거는 실험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MTT 어세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